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젠 한 종목만의 리뷰 및 진단 영상입니다. 여러가지 부분을 다뤄봤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젠 약 20%, 19% 하락했습니다. 오늘 하락폭은 좀 과도한 것 같은데 단기적인 흐름에서 많은 분들께서 심려가 크실 텐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진단 영상을 올렸으니까 리뷰 및 진단 영상을 약 10일 만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만원을 돌파했었던 지난 7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지난 8월 4일까지 7번, 8번 정도의 진단 영상을 올렸었죠. 24만원, 더 나아가서는 30만원 수준까지는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수준까지 올라온 다음에는 화이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진단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13일 전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1분기보다 회색이 매출이고요.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죠. 실적을 보더라도 주가처럼 드라마틱하게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 8월 4일에 마지막 진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번 2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대감이 큰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할지라도 과연 높아진 눈높이에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0만원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반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그게 29만원, 30만원 수준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만약 고점에 물리고 더욱이 비중까지 크시면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얘기가 나와서 잠깐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일 금요일 기준 시가총액 약 15조 8,100억 원입니다. 시젠은 오늘 하락폭이 커서 6조 원도 아래로 내려왔죠. 약 5조 8천억 원입니다. 제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대비 시젠의 시가총액은 약 36.7% 수준인데, 향후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총 대비 시젠의 시가총액이 몇 %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장 마감 시간의 단일가 흐름도 좋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정말 다음 날인 오늘 14일 저 정도 하락하려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전일까지, 그러니까 8월 1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는 8월 셋째 주라고 할 수 있죠. 뭐 거래로 따지면 8월 둘째 주지만, 그러니까 이제 옵션 만기일도 어제였었고, 전일까지, 그러니까 8월 13일 목요일까지 시젠이, 우리가 알던 대장주 시젠이 7월 3일 탄력이 붙기 시작한 이후에 이번 주 화요일 8월 11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하회한 적이 3일밖에 없었던 시젠이
그만큼 강했다는 건데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4일 연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돌려서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즌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8월 10일이 월요일이었죠. 그쵸? 오늘까지 5일 연속 하락하긴 했어요. 그쵸? 5일 연속 하락이에요. 근데 시즌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화, 수,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4일 연속 하락하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MSCI 지수의 편입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아직 좀 시기는 더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시즌이 4일 연속 하락한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은 있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 실적을 좋게 발표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하락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서 오늘 하락은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하니 오늘 8월 14일 하락은 예상된 부분이긴 했지만 변동성의 범위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전일 진단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30만원 수준에서는 조정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좀 그렇게 볼만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8월 4일 이후에는 주가가 30만원 넘어도 진단을 하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30만원 지키면 더 갑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주주인 분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다 생각을 해서 주가가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30만원 수준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적지 않으신 분들이. 물론 정확히 고점을 알 수는 없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이거 어깨 이상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그런 공감은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오늘 20% 가까이 하락할지는 글쎄요.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쵸? 대장인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즌이 위치한 송파구의 월별 진단키트 수출액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동학개미란 얘기도 하고 빚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B2개미, 불개미, 신용잔고가 지금 15조 원에 육박하니까요. 그쵸? 그렇긴 한데 스마트한 전문가다운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알아보고 그런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월별 그 지역에 꼭 시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수출액을 매월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체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시즌이 속한 이제 송파구 월별 진단 키트 수출액인데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월별 기준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이 부담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김준홍 시즌 IR 담당 이사는 통상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면서 특히 4분기에는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하더라도 올 연간 매출은 상반기 매출의 2배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처럼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3분기가 그간 비수기였어? 올해는 그렇지 않다곤 하지만 김준홍 이사의 인터뷰를 보면 3분기보다는
오히려 좀 4분기에 더 기대하는 듯한 내용이 좀 부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근 시장 분위기 및 오늘 하락 변동성이 큰 시장 분위기 영향이 컸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요? (8월) 들어서 증권사 레포트가 오늘 3개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요, 제가 여기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목표가를 4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요. 목표가를 40만원을 제시했는데, 기존 목표가가 얼마였냐면은, 기존 목표가에서 몇 퍼센트를 올린 목표가냐면 40만원이 6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 된 거고요. 보수적인 KTB 투자증권의 경우는 하나투자증권은 기존의 목표가가 25만원이었고요. 그래서 60% 올려서 6, 22, 6, 5, 30, 15만원 올려서 40만원이 된 거고요. KTB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존의 목표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낮았었습니다. 거의 2달 전 얘기고 14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얼마로 올렸죠? 2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3만원. 그러면은 여러분 목표가 상승률 계산해 보셨나요?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투자증권은 60% 올렸는데 KTB 투자증권은 14만원에서 23만원 올렸으니까 제 목표가를 제가 얼마 올렸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64.2%입니다. 차이나는 9만원을 14만원으로 나누면 상승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표가를 그러니까 목표가가 생각보다 낮게 보수적으로 제시한 KTB 투자증권의 목표가가 23만원. 뭐 좀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목표가 오늘 40만원, 매우 높게 제시한 하나투자증권의 목표가 상승률 60%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표가 상승률은 KTB가 더 높았다는 거죠. 비록 목표가는 30만원 미만을 제시했지만요. KTB 투자증권 입장에서는 의견을 매수 유지해서 보유로 의견을 낮췄어요.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KTB 투자증권 그들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목표가가 14만원으로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가 23만원, 제시한 23만원은 그들 입장에서는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목표가 14만원인데 100% 올려서 28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의견을 매수 유지가 아니고 보유지만 100%를 올린다? 목표가를 100% 올리는 레포트는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받고 눈에 띄고 그런 부담을 KTB 투자증권이 안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투자증권 목표가 40만원 제시한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살펴봤죠. 목표가의 배경 중 하나가 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진할 수 있는 장비를 4분기부터 판매해서 시장의 경쟁 우위를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용준 IR 담당 이사의 인터뷰 내용 중에 있었던
4분기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이 많아진다는 부분의 내용과 그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을 봐볼게요. 외국인 이제 수급을 보시면 이번 주를 봅니다. 제가 미리 해갖고 왔어요. 코스닥 8월 10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쵸?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번 주 시즌 외국인이 542억 샀고요. 542억 샀어요. 외국인의 경우 8월 초부터 일부는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물량을 다 던지고 떠난다는 느낌이 드는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파란색 선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잖아요. 최근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그때 좀 최근에 낮았던 외국인의 지분율이 이제 좀 상승하네. 그 시점이 어디였냐면은 6월 22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외국인 비중 얼마죠? 11.26%입니다. 6월 22일이. 얼마요? 11.26%. 8월 초에 일부 외국인이 이처럼 일부 이익 실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오늘 14일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은 얼마냐고요? 여기 보이시죠? 13.86%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좀 보유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입 스타트였던 6월 22일에 외국인 지분율은 11.26, 오늘 13.86.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더 샀잖아요. 그쵸? 이번 주 500억 이상 샀고 여전히 6월 22일보다는 스타트한 지점보다는 약 2.6% 더 늘어나 있는 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거는 랩지노믹스예요. 이번 주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가 시젠인데 금액 기준이에요. 랩지노믹스가 순매수 상위 네 번째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도 실적 잘 나오긴 했죠. 네, 물론 확인했고. 근데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최근 하락 중인 랩지노믹스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시젠의 외국인 주주처럼 진단주를 좋아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단기 매매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시젠 외 다른 종목의 진단주로 한 주간 외국인이 매수를 보이면서 순매수 상위에 랭크된 점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랩지노믹스 보시면 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수요일 하루 빼고는 월요일, 화요일도 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랩지노믹스 여기 보시잖아요. 이번 주 뭐 지금 7거래일 연속 캔들상 음봉이긴 한데 월요일, 화요일 사고 수요일 급락 나왔죠. 이때는 좀 팔았어요. 한 8,300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19만 주, 20만 주 다 맞죠. 제가 뭐 랩지노믹스 진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젠을 진단 드리는데 랩지노믹스를 이렇게 이제 연관 지어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쵸? 이런 점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시젠 3.2% 하락하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20만원, 종가상 20만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표현이 뭐냐면 이때요. 이때 동그라미 친 이 부분 있잖아요. 이때가 20만원을 돌파한 날이었어요.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도 실리면서. 이때 캔들의 몸통, 센터, 가운데가 약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라는 마디 가격이라는 점도 있고 전의 흐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곳도
2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잖아요.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임시 공휴일도 있다 보니 이제 3일간 시장이 쉬는 중에 외국 혹은 또 국내에서의 코로나 현황도 개장하는 화요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머지않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급등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급등보다는, 급등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실적에 걸맞는 펀더멘탈 관점에서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일은 2020년 말복입니다. 보양식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7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진단을 많이 했었고, 또 오늘 급락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고, 원래 어제 하려고 했지만 어제 하는 것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을 제가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영역이 아니었다 보니 오늘 진단을 하게 됐는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을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